옛날 옛적 갓날갓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 황선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감기이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명절 전에 바로 전에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방송이 될 날은 3월이 접어들 것 같은데 3월? 2월 마지막인가요? 네. 명절 지난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되게 분주하시죠? 네.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지금 녹음 끝나고 또 명절 준비하러 가야 되고 막 그러네요. 네. 선생님도 맞아. 되게 바쁘시죠? 그래요. 그래서 네. 녹음하는 마음이 막 분주해. 그쵸?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명절 이야기 이따가 좀 나눠볼까요? 그럼 좋죠. 음악 네. 듣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름은 마음껏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운동장이 있어 행복해. 꿀밭 속 한켠에 피어난 꽃송이 매일매일 놀러오는 개미 친구 있어 행복해.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 잎사귀 햇살 가득 선물한 햇님 있어 행복해. 나는 내가 있어 참 좋아.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 서로 어울려서 좋아.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해. 구름은 마음껏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운동장이 있어 행복해. 꿀밭 속 한켠에 피어난 꽃송이 매일매일 놀러오는 개미 친구 있어 행복해.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 잎사귀 햇살 가득 선물한 햇님 있어 행복해. 나는 내가 있어 참 좋아.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 서로 어울려서 좋아.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해. 네.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 전집에서 세 마리의 작은 새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간에 이 이야기가 몇 분짜리 이야기지? 언제 끝나지? 하면서 10분이 넘어가는 혹은 15분, 20분 정도가 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듣기가 힘든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게 몇 분짜리 이야기고 어떻게 뭐 나눠서 읽게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듣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새는 짧은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시니까 네. 네, 그게 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봤고요. 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한 15분가량 되는 이야기일 듯 하여서 네. 반 들려드리고
노래 한 곡 노래 듣고, 한 곡. 네.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들려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3마리의 작은 새.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된 옛날입니다. 당시 독일은 여러 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왕이 코이터베르크라고 불리는 산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매우 좋아해서 어느 날 사냥꾼들과 함께 성 밖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소에게 꼴을 먹이고 있는 3명의 아가씨들을 만났습니다. 왕과 사냥꾼들을 보자 제일 큰 언니가 왕을 가리키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저 사람을 좀 봐. 저렇게 멋진 사람과 결혼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을까? 소를 돌보고 있던 둘째가 저기 저 사람을 좀 봐. 저렇게 멋진 사람과 결혼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을까? 오른쪽에 있는 사냥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셋째가 왕의 왼쪽에 있는 사냥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저기 저 사람을 좀 봐. 저렇게 멋진 사람과 결혼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을까? 그 두 사람은 왕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왕은 아가씨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사냥을 끝내고 돌아온 왕은 3명의 아가씨를 불러서 그들이 전날 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으나 왕은 첫째 아가씨를 보고 자기를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좋다고 말했죠. 그리고 다른 두 아가씨들도 그렇게 해서 대신들과 결혼했습니다. 아가씨들은 모두 아름답고 날씬했으며 특히 왕비가 된 첫째 아가씨는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왕비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사냥을 나가면서 그들에게 임신한 왕비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 없는 동안에 왕비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의 등에는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강물에 버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가씨들은 죽음의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똑똑히 보았거든요. 용감한 소년이여, 왕관을 쓰세요. 그대가 분명 왕자님이라면. 그 노래를 들은 두 자매는 두려움에 떨면서 달아났습니다. 왕이 돌아오자 그들은 왕비가 강아지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 뜻에 따라야겠지. 한편 강물에 버려진 아기는 강가에 사는 어부에게 발견되어 살아났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부부는 강에서 건져 올린 아기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왕은 다시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가 없는 동안 왕비는 두 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악한 두 자매는 이번에도 아기를 몰래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가씨들은 죽음의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똑똑히 보았거든요. 용감한 소년이여, 왕관을 쓰세요. 그대가 분명 왕자님이라면. 왕이 돌아오자 두 사람은 왕비가 이번에도 강아지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 뜻에 따라야겠지. 한편 강가에 사는 어부는 또다시 아기를 건져 올려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얼마 후 다시 한번 왕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동안의 왕비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두 자매는 이번에도 아기를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던 작은 새는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가씨들은 죽음의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똑똑히 보았거든요. 아름다운 소녀여, 왕비의 관을 쓰세요. 그대가 분명 공주님이라면. 꼬물 달팽이 꼬물꼬물 꼬물꼬물 하여 나간다. 이슬기 촉촉 꽃덤불 덩굴 위로 꼬물 하루 종일 여행을 간다. 더듬이 꿈틀꿈틀 고개 요리조리 날피며 꼬물꼬물 미끌미끌 저 높은 꽃잎에서 보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울까 궁금해. 잎사귀에서 쉬었다 가려나봐. 그러다 배고픈지 한입 사각사각 운동을 여행. 기본의 한숨 잘래. 내일도 꼬물꼬물 길 떠나야지. 꼬물 달팽이 꼬물꼬물 꼬물꼬물 하여 나간다. 이슬기 촉촉 꽃덤불 덩굴 위로 꼬물 하루 종일 여행을 간다. 더듬이 꿈틀꿈틀 고개 요리조리 날피며 꼬물꼬물 미끌미끌 저 높은 꽃잎에서 보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울까 궁금해. 잎사귀에서 쉬었다 가려나봐. 그러다 배고픈지 한입 사각사각 운동을 여행. 기본의 한숨 잘래. 내일도 꼬물꼬물 길 떠나야지. 꼬꼬물 달팽이의 끝없는 여행. 달팽이의 여행 들으셨습니다. 왕비가 세 번째 아이로는 딸을 낳았다고 거기까지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돌아오자 두 자매는 왕비가 이번에는 고양이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왕이 몹시 화를 내며 왕비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두운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오부의 집에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일 큰 아이가 그 마을의 소년들과 함께 낚시하러 갔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주온 놈이야. 저리 가서 놀아. 그 말에 소녀는 아주 기분이 상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를 강에서 발견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부는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도저히 소년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부는 허락을 했고 소녀는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소녀는 며칠을 걸어 물살이 센 큰 강가에 닿았습니다. 강가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서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참 예의 바른 소년이구나. 여기서 고기를 잡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너도 아버지를 찾으려면 긴 세월이 걸릴 거다. 그래, 강은 어떻게 건너려고 하니? 모르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소년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소년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두 번째 소년이 형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강에 닿았을 때 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집에는 막내딸만 남게 되었으나 그녀가 오빠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했기 때문에 어부는 결국 그녀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큰 강에 닿았을 때 그곳에는 이전처럼 할머니 한 분이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참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하느님께서 고기를 많이 낚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아주 친절하게 소녀를 대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넌 후 지팡이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자, 얘야, 이 길을 따라 곧장 가거라. 가다 보면 덩치가 큰 검둥개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개를 보더라도 절대 무서워하거나 웃거나 걸음을 멈추고 쳐다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면 커다란 성이 나오는데 문이 열려 있을 거야. 지팡이를 문지방에 걸쳐 놓은 후 문으로 똑바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가면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을 것이야. 그 우물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는데 나무 위에는 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새 장이 매달려 있을 것이다. 그 새 장을 나무에서 내리고 우물에서 물을 한 그릇 뜨거라. 그런 다음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와서 지팡이를 들고 오너라. 오다가 개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 지팡이로 개의 얼굴을 때리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정확히 때려야 한다. 빗맞아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런 다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소녀는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오빠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아 헤매느라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다닌 셈이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덩치가 큰 검둥개가 누워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소녀가 지팡이로 검둥개의 얼굴을 때리자 그 개는 멋진 왕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자 대단히 기뻐하며 네 사람을 하나씩 업고 강을 건너게 해준 다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마술에서 풀려났던 것입니다. 네 사람은 늙은 어부의 집으로 돌아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새 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매우 활동적이었으므로 활을 가지고 다시 사냥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피곤해지자 그는 피리를 꺼내 한 곡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사냥을 하던 왕이 피리 소리를 듣고 소년에게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대에게 이곳에서 사냥을 하도록 허락했는가? 허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의 부모는 누구인가? 저는 어부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못 믿으시겠다면 저희 집에 함께 가보시지요. 소년의 집에 도착하여 왕은 어부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새장 속에 작은 새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고결한 피를 가지신 임금님, 이제야 당신의 아들, 딸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왕비님은 끼니를 굶으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요? 왕비님의 자매들은 사악하기 그지없어 왕자님과 공주님을 훔쳐다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 속에 빠뜨렸으나 다행히도 지나가는 어부가 구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왕은 작은 새와 어부와 새 아이들을 데리고 성으로 돌아와서 감옥 문을 열고 아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병들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우물에서 떠온 물을 그녀에게 주자 그녀는 즉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씨 고약한 두 자매는 활활 타는 장작불 속에 던져졌으며 딸은 왕자님과 결혼을 했답니다. 돼지 마을에
웃는 돼지 들으셨습니다. 아우, 정초라 그런지 돼지 꿈꾸고 싶은 생각이 노래를 들으면서 들었답니다. 네. 세 마리의 작은 새,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네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야기였죠. 그렇죠. 예, 네. 막 어디선지 막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네.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뭐 어떤 이야기 생각나셨어요? 저는 그 언니들이 음, 애를 강가에다 버리고 음, 뭐 강아지를 낳았다고 속이고 막 이런 게 음. 쥐를 갖다 놨다는 둥 뭐 그렇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서도 처녀가 아기를 뱄을 때 난 아기가 쥐였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맞네요. 그런 옛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매가 속인다는 점에서 뭐 이렇게 콩쥐하고 파쥐가 바뀌어 있는데 뭐 못 알아본 맞아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있죠. 것도 네. 생각나고 저는 뭐 서양 옛 이야기로는 뭐 한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생각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구니에 담긴 아이를 길러주는 뭐 그런 유형의 네, 버린 거. 예, 바리대기도 그렇죠, 애기가 그렇죠. 버려졌었는데 어부가 키웠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네. 읽으면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스쳐갔었는데 또 기억하려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러네요. 이 부분은 이 얘기랑 비슷하네? 이 부분은 이 얘기랑 비슷하네? 하고 생각했는데 적어 놓을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뭐 아까 우리 그 설 이야기도 좀 나눠본다고 했었는데 네네. 뭐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일이요? 네. 저는 가서 점만 붙여요. 많은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시댁이 바로 옆이어가지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나마 되게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뭐 전 부치는 거나 뭐 그 음식 만드는 거는 의뢰이 하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왜 다른 분들은 보면 시댁을 가기 위해서 뭐 하루가 걸렸네 5시간이 걸렸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선인샘은 시댁이 네, 일산입니다. 그래도 이동하는 시간이 좀 짧겠네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요. 그렇죠. 이번에가 그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다시 그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다시 최대로 이동이 있는 그런 설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이제 간소화하고 안 내려가고 뭐 미리 다녀오고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어떤 풍습이라면 그런 코로나 시기가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그런 명절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벌써 어딘가가 막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떤 얘기 들었었냐면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설 차례 지내고 며칠 안 돼서 이제 시아버님 제삿날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번 설에 한번 그 2가지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두 분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면서 두 분 거기 이제 그 말을 했던 며느리의 입장과 또 그 며느리의 남편분인 아들의 입장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설 지낸 이후라 저는 옛날 이야기로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네. 그러면 네. 로고송 듣고 이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네. 이게 아마 초등학교 저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도 그 수록되었던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답니다. 형제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힘을 합하여 홀로 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두 형제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답니다. 두 형제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지요. 두 형제는 똑같은 면적에 벼를 심었기에 추수한 양도 거의 비슷했지요. 그렇다고 형은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동생이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 살림에 들어가는 것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생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벼 한 섬을 지어다가 아우의 밭에 쌓아놓고 왔어요. 한편 동생도 생각했지요. 형님은 우리보다 식구가 더 많고 조상님들 제사도 지내야 하니 나보다 양식이 훨씬 많이 들 거야 하면서 내가 좀 보태줘야 되겠는걸 했답니다. 동생도 역시 한밤중에 벼 한 섬을 져다가 형님의 벼섬에 쌓고 왔대요. 다음 날 형님은 벼섬이 쌓여 있는 곳으로 갔더니 벼섬이 줄어 있지 않은 거예요. 형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알 수가 없었지요. 동생도 아침에 일어나 벼섬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마찬가지로 벼 양이 줄어들어 있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동생도 이상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밤 형님은 또 동생네로 벼섬을 옮겼고 아우도 형님네로 벼섬을 옮겼지요. 다음 날 또 다시 벼가마니를 세어보니 형님과 아우는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벼섬을 옮겼는데 변함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형님은 하도 이상해서 오늘 밤에는 일찍 벼가마니를 옮겨놓고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형님이 벼가마니를 들고 아우를 찾아가던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벼가마니를 짊어지고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다가가 보니 바로 동생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벼가마니의 변화가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지요. 두 사람은 벼섬을 쥔 채로 서로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밝은 달림이 나타나 의좋은 두 형제를 밝게 비춰주었답니다. 그 뒤로도 두 형제는 의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신나는 노을바다 들으셨습니다. 네. 음. 어때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저희 때는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쵸. 지금도 교과서에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마 이게 고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저학년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 그렇구나. 몇 학년인지는 모르지만 저학년으로 이야기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네. 실존하는 이야기라면서요. 그래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예. 고려 말기 충남 아. 예산군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일화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설화에 이제 우리는 이야기로 접하잖아요. 네네. 그치만 실존 인물이고 이제 고려 말기에 사셨던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의 효행담이 효자 정려가 세종 2년에 내려졌대요. 오, 그렇군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네요. 네. 연산군 3년에는 효제비도 세워줬고. 아, 그렇군요. 아마 그 명절이라는 것도 뭐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지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명절의 의미는 이렇게 형제나 자매,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 단결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또 딱 시기에 맞게 예. 저희는 네.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물론 명절이 지난 다음이지만 네. 저희는 그러네요. 이게 딱 접해진 시기가 너무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네.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설 다음 명절로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설 다음이 보름. 네. 그쵸. 1월 1일이 설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 대보름도 사실 농사짓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형제간에 의해 뭐 되게 의미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네. 이분들이 형제간의 우애만 좋았던 게 아니라 효심도 좋았었대요. 그래서 그렇죠. 형은 아버지 묘에서 3년, 동생은 어머니 묘를 3년 모셨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도 뭐가 생기면 꼭 나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들렸던 거죠. 네. 윗동네 아랫동네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상에서 꼭 같이 밥을 먹고 그랬다네요. 상을 받을 만하네요. 네. 그렇게 어떻게 똑같이 재산 분배를 해서 그러게요. 예전에는 그 장자 우선 상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그런 게 주였을 텐데 네. 재산 분할도 똑같이 나눴다고 하고 그러는 걸 보면 네. 좀 특이한 그런 것 같네요. 여기에 반하는 옛날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흥부놀부죠. 그렇죠. 네. 네. 모든 재산을 독식하는 놀부. 네, 장자한테만 네네. 이렇게 상속이 돼가지고 아무튼 자 명절과 관련해서 의좋은 형제 읽어봤습니다. 아니, 들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연배가 저희랑 비슷한 분들은 그 사파가 떠오를 거예요. 달빛 네. 으스름한 맞아요. 그 장면 사파가 있었죠. 형제가 맞닥뜨린. 그 벼썸을 쥐고 이제 네. 맞닥뜨리는 그 장면. 네, 네. 저도 기억나요. 네.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로 세대 간을 또 연결하는 네. 네,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우애 이야기 두 번째로 들으셨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의 바른 사람한테 복이 가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나 인성 부분이 오늘 다뤄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또 음악 들으시고 말놀이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둥당둥당 두한당 숲속나무 아래에 버섯 모양 집들이 옹기종기 모였네. 풍뎅이가 살고 있나 달팽이가 살고 있나 둥글 넓적 지붕이 멋지구나. 동글동글 예쁘구나 송이버섯. 오밀조밀 귀엽구나 팽이버섯. 몽글몽글 모였구나 표고버섯. 알록달록 꽃이 폈나 헛버섯이다 버섯 세상. 둥당둥당 두한당 숲속나무 아래에 버섯 모양 집들이 옹기종기 모였네. 풍뎅이가 살고 있나 달팽이가 살고 있나 둥글 넓적 지붕이 멋지구나. 동글동글 예쁘구나 송이버섯. 오밀조밀 귀엽구나 팽이버섯. 몽글몽글 모였구나 표고버섯. 알록달록 꽃이 폈나 헛버섯이다 버섯 세상. 네, 버섯이 옹기종기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놀이는요. 제가 잘 못하겠는데 저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콩바다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어떤 거죠? 이게 이제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뭐라 그러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네. 그런 놀이 중에 하나인데 음. 콩받아라 콩받아라 니콩 내콩 콩받아라 콩받았다 콩받았다 니콩 내콩 콩받았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들어봤어요. 그쵸? 들어보고 말놀이도 해본 거는 같아요. 네. 네네. 이건데 음. 이제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되니까 음.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받았다를 이름을 앞에다가 넣고 또 이제 받아라 할 때는 뒤에다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방식이 정해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딱 똑떨어지게 가사가 있었으면 음. 외워서 하면 좋겠는데 네. 이게 자기가 창의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말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네.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니콩 내콩 콩 받아라. 아, 니콩 내콩. 네. 니콩 내콩 콩 받아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누구누구 콩 받아라 하고 하겠죠.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니콩 내콩 콩 받아라.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누구야 콩 받아라 하던가. 그러니까 유미경 콩 받아라 하든지 아니면 미경 콩 받아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다음 차례 이제 미경 선생님께서 뭐 콩 받았다 콩 받았다 니콩 내콩 콩 받았다 뭐 하고 콩 받아라 선이 콩 받아라 하든지 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받아서 콩 받았다. 네. 그걸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콩의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차은주라는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풀어놓으셨어요. 네. 말놀이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옛날에 하던 말놀이도 뭐 지금도 하면서 정서도 느끼고 이런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게 해주고 하는 면에서 다리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가족 여행 갔었잖아요. 네네. 거기 반딧불이 투어를 하는데 네. 반딧불이니까 이제 밤에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비 오는 것이 이제 수시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상한 거는 아닌데 네네. 이제 반딧불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또 비가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한 30분? 40분? 뭐 1시간? 이 정도 오다가 또 끝인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분께서. 그래서 그 기다리는데 실내 뭐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져 있는 그 실내가 아니고 야외였거든요. 강가의 야외. 그 모기도 띠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저희 아이들이랑 갔는데 아이들이랑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시어머니까지, 할머니까지 그 007빵. 그리고 박자 맞춰서 하는 건 뭐죠? 이렇게 4박자에 맞춰서 네. 누구 나와라 하는 그 하나, 둘, 셋, 넷. 미경넷 하면은 미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런 거를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어렸을 땐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이게 잘 안 따라오시는 거야. 박자감이 필요한 놀이라서. 그런데도 어머님이 그거를 됐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해보려고. 그 기다리는 동안 1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네. 그 기다리는 동안 그거를 계속 따라 하시고 틀리는데도 계속 따라 하시고 아이들도 또 그거를 이제 할머니 못하니까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어요. 바람직하다. 네, 말놀이 지금 이거 주거니 받거니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말놀이나 그런 놀이 게임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그 가장 행복한 거는 지금을 느끼는 거, 지금을 누리는 거가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별거 아니죠.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뭔가를 지금 하는 거를 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지만 나는 안 해 하면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또 마음을 내는 것, 그게 합해진 게 너무 화합되는 시간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도 한꺼번에 그 배를 타고 투어를 하니까 다른 가족들도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배 타고 반딧불이를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도 같이 기다리는데 그쪽에는 뭐 맥주를 한 캔 먹는다던가 뭐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잠잔다던가 이러고 있었는데 네네. 우리 가족만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시선이 좀 집중되는 거를 좀 느꼈답니다. 그랬겠다. 네. 부러워하는 시선을. 맞아, 따라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 네네. 저희가 사이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별빛 투어가 배 타고 나가서 별을 보죠. 네. 그리고 국내에서 그 반딧불이 행사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네. 저는 이제 가봤는데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약간 동네 어귀에 좀 이렇게 외진 쪽으로 가서 이렇게
반딧불이를 보고 했는데 배 타고 반딧불이를 보는 건 또 네.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그 양 옆으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서 정말 그러니까 주변이 깜깜하니까 그 네. 나무들이 반짝 아니 그러니까 반딧불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 왜 겨울에 트리 만들 때 네네. 그 반짝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전구. 응. 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예, 요새. 예. 응. 그 작은 전구처럼 그 얘들이 이렇게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이렇게 비춰주니까 맞아요. 네 그런 트리를 꾸민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 너무 좋았겠다. 네. 네. 아무튼 말놀이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다시 생각나면서 행복해지네요. 네. 기억 소환. 네. 어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자, 그럼 제가 먼저 네. 한번 해볼게요.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니콩 내콩 콩 받아라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미경 미경 콩 받아라. 콩 받아라 콩 받아라 아니죠. 이게 콩 받았다로 해야 될까요? 네네, 맞아요. 네. 콩 받았다 니콩 내콩 콩 받았다 선이 콩 받아라 아, 네.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네네. 뭐 아니면 이름을 앞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예, 예. 선이야 콩 받아라 니콩 내콩 콩 받아라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네. 네. 아, 이게 좀 여러 명이 있어야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긴 하겠죠. 네. 네, 단둘이보다는 네. 네. 말놀이라는 것이 또 그런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아, 여럿이 있으면 더 재밌어. 네. 그러니까 막 이거 콩 받아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게임 하신 거 얘기해 주셔가지고 IM 그라운드도 막 상상하고 있었고 막 머릿속이 막 맞아요. 제가 했던 그 게임이 IM 그라운드 뭐 자기 이름 대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아, 뭐 진짜. 아니면은 과일 이름 대기 이렇게 진행을 하던가. 아, 진짜 어렸을 때 했던 게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가지고 네. 콩 받아라가 집중이 안 되고 지금 그런가요? 킹콩 샤워 막 해야 되는데 아, 킹콩 샤워. 별의별 아,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되면 제가 따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반복은 중요하니까 다시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선생님 먼저 해보실래요? 콩 받아라 니콩 내콩 콩 받아라 선이 콩 받아라 콩 받았다 콩 받았다 니콩 내콩 콩 받았다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미경아 콩 받아라. 선이야 콩 받아라 아니지 이거 조금 바뀌니까 나 또 못해. 네. 콩 받았다 선이야 콩 받아라 뭐 이렇게. 네. 콩 받았다 콩 받았다 니콩 내콩 콩 받았다 미경 콩 받았다 니콩 내콩 콩 받았다 콩 받아라 유미경이 콩 받아라. 아, 자꾸 변형하지 말라니까요. 못 따라한다고요. 자기가 네. 길게 하고 싶으면 네. 이렇게 콩 받았다 니콩 내콩 콩 받았다 라는 거는 기본으로 첫 줄에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았다 이거를 또 미경이 콩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넣어서 니콩 내콩 콩 받았다 한 줄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주는 거야. 던져서 콩 받아라 누구누구 콩 받아라 이렇게. 아, 단순한 것 같은데도 참 제가 못 따라하네요. 네. 제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IQ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저희가 두뇌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주 하는 게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MT 가가지고 이런 게임 해가지고 그 술을 많이 먹었다는 벌주를 많이 먹었다는 그런 추억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또 다 돼가고 있네요. 네, 예. 우리 이제
그 콩바다따를 따라서 해 보셨을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유, 해 보셨을 걸로. 네. 네. 그러면 음, 우리 음악도 하나 듣고 여기서 인사를 인사드릴까요? 드릴까 봐요. 네, 네. 네. 들려주실 곡은 뭘까요? 마지막 곡은 된장, 고추장, 쌈장, 간장 오, 이것도 멜로디 노래 같은데요? 들으시면서 네. 우리인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돼지 꿈꾸세요, 정초니까. 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청년꿈, 돼지꿈 좋은 꿈 꾸시고 네. 네, 진짜 행운을 상징하는 꿈들이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